제9강 자산 뻥튀기 방법 3 재개발. 자산 뻥튀기를 위한 소액 투자처로 갭 투자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유주택자가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는 매매를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다 지어진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신축 아파트가 다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다 지어졌을 경우 신축 아파트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인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 것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면, 첫째로 재개발 입주권은 신축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재건축 입주권을 거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은 신축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그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노후빌라 한 호실 정도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단독주택이나 노후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상가주택 이런 것들에 모여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건물을 하나씩 부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지역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전체를 구역에 있는 건물을 일괄로 다 철거를 하고 그 위에 다른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후된 가구 다세대 주택 지역이 전부 다 깨끗하게 철거가 되고 전체가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다시 개발이 되었을 때, 그 기존의 그 지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빌라 같은 것들 한 호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금액에 맞게 아파트를 한 채씩 이렇게, 아니면은 또 자기 대지 지분이 컸던 사람들은 계산을 해서 아파트를 한 두 채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재개발 입주권의 가장 큰 장점은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축 아파트가 되기까지 한 수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완성되지 못할 위험도 갖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이미 완성된 신축 아파트보다는 싸게 거래가 됩니다. 신축 아파트 시세가 한 12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투자할 만한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9억에서 10억 정도이고, 이제 여기서 착공해서 점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의 100%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 전체 금액은 이제 한 9억에서 10억이라고 하더라도 또 조합원 분담금인 한 4, 5억 정도는 아파트 분양대금처럼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은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입주권은 실투자금 5억 원 정도로 12억짜리 신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입주권은 실제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 한 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공 시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완공이 지연되거나 완성이 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상승기 때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한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이 헬리오시티는 이번 2013년 이후에 개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 이전 한 2007년도 그 상승기 때 그 이전부터 사실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이죠. 이 사업이 이제 재건축인데 사실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도 이 금융위기를 맞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니까 이 개발 사업이 다 중단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리오시티도 한 2007년 8년도 이후에 사업이 중단되어서 진행이 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2013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난 이후에 다시 개발이 재개되어 가지고 결국 이번에 2018년도 정도에 입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가 좋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입주까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장이오타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난 상승기 동안에 한 15개 구역으로 나뉘어 가지고 재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제 다시 부동산 경기 하락기를 맞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예 이제 완공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입주권은 무조건 신축 아파트 한 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완공 시까지 시간이 지연되거나 또는 완공을 못하고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내가 언제까지 반드시 입주를 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적합한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가격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한 12억 정도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재개발 입주권 금액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가격이 한 단계 정도 뛰어 올라서 한 7, 8억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한 몇 동, 몇 단지, 몇천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건축 계획에 대해 가지고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가격이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한 7, 8억 정도까지 갈 수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더 많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게 되면 가격이 또 한 단계 뛰어 올라서 한 90억 정도까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관에다가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한 몇천 세대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전체가 몇 명이니까 이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몇 호실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몇 호실을 일반 분양을 해서 실제 사업비를 얼마를 어떻게 충당하겠다, 이러한 작은 계획까지가 수립되는 것이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되면 9억 10억 정도의 가격에서 착공을 해서 공정률이 50%또 60% 해서 이제 80% 마지막 준공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인 12억 원에 수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한 주변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 할 때 우리 관리처분 인가가 난 물건을 한 조합원 분담금을 제외하고 한 실투자금 5억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5억이라는 금액도 이제 너무 이미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요 관리처분 인가가 아니라 더 사업 전 단계의 사업으로 더 확장을 해서 시기적으로 확장을 해서 더 저렴한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 서울 안이 아니라 점점 이제 더 수도권 지역까지 그 지역을 확장해 봄으로써 더 저렴한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총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해서 한 기존 신축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가 하게 되면 착공을 하고 거의 준공에 가까운 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축 아파트 가격으로 해서 한 10억에서 12억 사이로 이제 거래가 될 겁니다. 이 신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거랑 이제 거의 차이가 없게 되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정도가 난 이제 시점에서도 전체 조합원 분담금 금액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비싼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고 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 있는 물건이나 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물건 정도를 거래를 하려고 알아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물건보다 한 2억에서 한 4억 정도까지 이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이것도 하다고 한다고 하면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지역 주민들끼리 우리 지역을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하는 그런 추진위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 물건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거의 신축 아파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현재 있는 노후빌라 가격에서 조금 정도 더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고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확장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서울의 강남이나 한남, 성수 같은 지역에 있는 만약 재개발 물건들을 거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최상급지에 있는 물건들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가격이 낮은 곳을 찾게 되면은 마용성이나 이제 요 정도 비슷한 급에 있는 부가연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이 이제 강남보다 비싸지는 않지만 가격이 여전히 비싸죠. 그리고 이런 곳들보다도 또 한층 가격이 낮은 곳이 동대문이나 성북구나 또는 은평구 이런 곳들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아직은 서울 아니지만은 가격이 마용성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곳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울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우리는 인지역까지도 이제 나가서 이제 더 저렴한 재개발 물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뿐만 아니라 그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천이나 구리 같은 곳은 예전부터 이렇게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도 재개발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실투자금 한 1억에서 2억 원 내외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물건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역에는 재개발 물건이랑 유사한 상품으로 인천이나 부천 같은 지역에 예전에 조성되었던 주공 아파트 같은 것들을 갭 투자로 사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실투자 금액이 한 1, 2억 정도 들어가면서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한 것과 유사한 그런 물건으로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물건이 이제 특히 투자 상품으로 적합한 이유가 이제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업 기간 동안에 집값이 올랐을 때 내가 가진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이 일반 분양 세대의 분양 수익까지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만약에 조합원 세대와 일반 분양 세대가 1대1 비율인 재개발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편의상 조합원 세대와 일반 분양 세대의 가격이 모두 다 이제 4억으로 이제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6억으로 오르게 된다면은 나는 이 조합원 세대의 시세 차익 2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분양 세대를 6억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에 나의 조합원 분담금이 4억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나는 2억 원을 투자해서 6억 원의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가 사업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담금을 모아서 사업비를 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일반 분양을 해서 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서 전체 사업비를 조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PPT 자료에 있는 예시처럼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조합원과 일반 분양이 각각 한 세대씩 있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총 사업비는 이제 8억이 되고, 원래는 최초에는 이제 좀 편의상 뭐 일반 분양 4억, 조합원 분담금 4억 이렇게 해서 8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4억에서 6억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 가격을 인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가격을 주변 시세에 맞게 6억으로 올려서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처음에 8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6억을 일반 분양자들한테 받게 되면은 우리 조합원 분담금은 자동적으로 2억만 내게 되면은 전체 8억의 사업비를 조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주변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을 이제 100% 일반 분양가에 반영을 할 수는 없고, 또 그 사업이 이제 예상보다 길어지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같은 것들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익금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단순 계산했던 2억보다는 아마 적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시세 상승에 따른 어떤 레버리지 효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 혜택 같은 것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재개발과 유사한 사업인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분양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개발 이익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이제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을 받지를 않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또 아파트 같은 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재개발 물건이 완공되어서 이제 아파트가 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이제 우리가 노후빌라 상태로 재개발 입주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랑 비교를 했을 때 갭 투자를 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는 내가 1억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5억 원 정도짜리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적은 금액으로 큰 아파트를 사서 좋기는 한데 나의 투자 금액에 비해 가지고 이 보유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되어 가지고 12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하고 한 5억 정도의 돈을 내 가지고 재개발 입주권을 하나를 사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세법상으로는 아직 이 물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노후빌라 한 세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기준 시가로 보았을 때 이런 노후빌라 같은 것들은 대부분 한 1억 정도, 1억 내외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는 대상은 12억짜리 신축 아파트 한 채라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세금은 한 1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노후빌라 기준으로 보유세를, 재산세 같은 것을 내게 되니까 이제 세금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노후주택이 멸실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뭐 다른 주택 같은 거를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우리 다주택자 주택수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주택이 멸실되고 나면은 다른 보유주택 매각 시에 이게 이제 주택수로는 산정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매각할 때는 아직 그 아파트가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매각할 때는 내가 주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양도세 일반과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후주택이 이제 멸실되기 전에는 빌라 한 세대의 가격으로 해서 보유세 재산세를 내게 되고 노후주택이 멸실되고 난 이후에는 땅 몇 평 정도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땅 몇 평으로 계산을 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더라도 이제 보유세 부담이 아주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산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세 번째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